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정부의 대책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정말 많은 사항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면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 2022년 10월 21일자로 보도자료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항들을 보게 되면 그간의 정책 대응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다라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는 정책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느끼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역시도 어렵다라는 사항들이 나와 있죠.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같은 경우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하겠다. 첫 번째로는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하겠다. 세 번째로는 민간 중심 활력 제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전반의 종합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는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 대폭적인 세금 규제 완화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두 번째로는 종부세, 마지막으로는 취득세 규제가 있는데요. 이 사항들을 모두 다 풀어주겠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다주택자라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라는 사항이 가장 먼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양도세 중과 규제 완화인데요. 지금 현재 2023년 5월을 만료 시점으로 보고 있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를 연장하기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양도세 중과를 없애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세금 규제 역시도 완화하도록 바꿨습니다.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권 같은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게 되고요. 입주권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은 60%지만 2년 넘어가면 일반 세율입니다. 그랬었던 사항을 1년 미만 같은 경우만 45% 세율로 바뀌겠다. 종전에는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일반 세율의 세율이었었지만 지금 현재 40%보다는 살짝 높인 45%로 바꾸겠다. 분양권에 대한 세금을 낮춘다라는 것은 현재 지방의 정말 심각한 미분양 이슈들을 해결하는 키워드로 활용하려고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가 제로입니다. 즉 내가 2주택 이상자다 라고 하게 되면 대출을 받고 싶어도 1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해제하겠다. 대출을 무조건적으로 해제하는 건 아니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든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한다 하더라도 전입義務가 있다라든가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들을 갖다가 일반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로 바꾸면서 과도한 대출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의 LTV 같은 경우는 향후 시장 방향을 보면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을 보다 해제하겠다라는 사항들도 나와 있게 되었고요. 과도한 실거주 요건 및 전매 제한 규제를 5년 이전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고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라든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그리고 PF 시장 지원 관련해서는 2022년도 8.16 부동산 대책에 나와 있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킨 사항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 사항들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해당 부분 자체는 정말 유의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일전에 투미TV에서 정리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규제 완화의 마지막 사항으로는 임대사업자 부활을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 관련해서 85제곱미터 이하에 한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를 부활한다 하더라도 60제곱미터 이하,
즉 25평형 이하 타입만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할 것 같다라는 말들이 돌긴 했었는데 국민평형 이하의 아파트들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9.13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든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 역시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의무만 있는 깡통 임대사업자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혜택이 완벽하게 부활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 같은 경우는 정말 유의미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었던 부분들을 대폭 완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었을 때는 일반 세율과 더불어서 2주택자라고 하면 20% 중과, 3주택자라고 하면 30% 중과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 차익에 따라서는 최대 75%, 여기에 지방세 10%를 붙이게 되면 82.5%라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게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3년도 5월 9일자로 만료가 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정말 안 좋다 보니까 팔려고 해도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다주택자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팔려고 하니 팔리지는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다시 중과가 부활하다 보니까 2023년 5월 9일 전까지 급매물로라도 어떻게든 던져야 되냐라는 난처한 입장이었었는데 중과 유예를 늘리게 되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등 떠밀려서 반강제적으로 매각되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2023년도 상반기는 정말 암울하다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종료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6월 1일자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있다 보니까 잔금 시점을 고려했을 때 2023년 2월에서 3월 정도에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매물에 나오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식으로 갔다가 시장 경착륙을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취득세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규제를 하는 순으로 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가장 마지막으로 규제한 사항은 마지막으로 풀게 되게 됩니다.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그리고 2018년도 9.1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를 규제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초과이익을 얻는 게 배 아프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 규제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안 팔고 버티자라고 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도록 종합부동산세를 건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취득세 규제를 한 것이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규제를 다시 순서대로 풀 수는 있긴 하지만 취득세 규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풀기가 어렵습니다. 취득세 규제 완화는 대놓고 이거는 매수하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 속에서 매수가 살지 않는 이상은 회복되기 어렵다 보니까 가장 적극적인 규제 완화인 취득세 규제 완화도 풀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려 한다 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일단은 정책을 내놓고 그 이후에 공을 국회로 넘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 만큼 했다. 근데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종합부동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당 사항 중에서 가장 크게 이슈됐었던 것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 의사를 내기 시작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여론을 위식한 나머지 맨 처음에는 일시적 2주택자만 완화하는 식으로 가다가 현재 6억 공제를 9억 공제로, 11억 공제를 12억 공제로 상향하는 부분도 합의가 되었고, 다주택자 중과를 유지하긴 하지만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로 적용하는 쪽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 중과가 부과되는 상황 속에서 3주택자 이상만 중과,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즉 정부가 목표치를 높게 설정해 놔야 국회 논의 사항에서 한 발 후퇴한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개선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도 저도 아닌 대책들이 내놓다 보니까 국회 논의 사항에서는 더 여기서 후퇴하게 되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었을 때 해당 사항은 정말 유의미하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적극 반영한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12월 21일자로 발표된 정부의 종합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대폭 완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 절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하여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각종 이슈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